근데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당의 방향성이나 뭐 이런.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저희 당의 방향성이라고 음, 한다면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를 인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약간 여러 정당에서 여러분들이 모인 그치. 곳인데 서로 정말 뒤돌아서 45도나 20도 정도쯤으로 다른 음, 곳을 보던 분들이 무언가 무언가를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나는 음, 이게 싫다, 저게 싫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겠다라는 느낌을 온 곳인데, 당연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자기의 이야기들과 자기의 기준을 자꾸 남들에게 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음, 그것이 지금 우리 당이 만들어진 어떤, 뭐랄까, 도파민에만 의존하는 듯한 느낌으로 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서로 기준이 다른데 내 기준이 맞다고 해버리면 사실은 목소리를 내기 귀찮은 사람은 떠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정당이 마이너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가장 주된 생각이라고 음, 보고 있고,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헤게모니를 잡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헤게모니를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조금의 어떤 권력이 생기면 우리 안에서 실제로 그 헤게모니 내에서 저희 정당의 방향성이 정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전 두 번째 음. 행동부가 아니죠. 저희 두 번째 지도부라든지 지도부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희가 사실 작은 바람에 흔들리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제 생각에는 우리 당에서 누군가는 어, 어른의 마음으로 혹은 조금은 한 발짝 떨어질 수 있는 마음으로 저희 당에게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네. 해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개혁신당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작점은 결국 기존의 어떤 그릇된 문화, 그런 어떤 관행으로 생각했던 악습 이런 것들을 철폐하자 이것으로 출발했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개혁신당이라는 그 명칭이 입에 탁 붙은다 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협파적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새로운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양강의 구도에서 우리가 늘 생각하면 편하게 정치라는 것을 이렇게 어떤 순차에 맞고 사람에 맞고 환경에 맞춰서 따라가는 이런 어떤 순번제 뭐 비슷하게 그렇죠, 그렇죠. 예, 있었다면 줄 서 있고. 지금 우리는 새로운 정치 영역을 우리가 개척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도전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전제로 하고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정파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보니까 기대감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기대감이 좀 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실망해서 조금 이선으로 물러서 관망하는 사람도 있고 떠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분열도 있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꼭 개혁신당에게 나쁜 일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고민, 숙제를 좀 안겨주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준석 대표가 늘 꿈꿔왔던 가장 큰 어떤 정치의 흐름은 결국에는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시도, 발탁, 그런 것들이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지금 꿈꾸고 있는 지방선거의 어떤 열정, 그 목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 어떤 거물을 영입해서 뭐 당의 어떤 일들을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막 바람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앞으로 오랫동안 정치 지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제도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씨앗을 심는 거죠, 사실은. 지방선거에 이제 보여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뭐 최전방에서 뛰겠다는 생각을 가진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이기 지도부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한계가 본인들의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출발이 이준석 당이에요. 원래. 그럼 이준석 당이라는 말은 어느 지점까지는 이준석을 중심으로 그 어떻게 보면 정당의 색채가
정당의 문화가 정당의 흐름이 가야 되는데 새로운 거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알다시피 어떤 일에 개입하는 성격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 성격도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제로 적용하거나 그런 사람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있어서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 이준석 당이라는 색채를 아직 못했다. 왜? 당 만들어지고 처음에 총선 치렀고 당 만들어지자마자 이 대표가 어찌 보면 당선되면서 스스로 이선에 갔는데 그걸 좀 그 의지를 잘 반영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죠. 못했고, 맞습니다. 못했고 지금은 이번 대선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강력히 요청했던 게 뭐냐면 처음 시작했던 이준석당 그 문화로 다시 시작해서 정말 좋은 자리에 사람을 꼽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내고 그 사람을 정치에 입문시키고 그리고 그 정치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어떤 스펙 논리를 따지고 어떤 정치적인 문화 환경을 따져가지고는 안 된다. 포텐셜이라는 게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도들을 하려고 준비하는 거고 그런 시도들이 결국에는 지방선거에 분명히 작용을 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의 시선으로 뭐든지 보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선. 그러면은 이거는 뭐 나쁘다는 표현보다는 이준석의 시선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뭐 이준석이라는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정치에 대한 어떤 많은 수식어들이 있는데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준석의 정치는 항상 그 출발이 책임을 지는 정치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려는 정치지 어떤 기존의 관행으로 그 의식을 누군가에게 강제하는 정치가 아니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유라는 개념이 조금 경계가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사실 좋은 개념 있지 않습니까? 자유냐 방종이냐. 그렇지. 그래서 했는데 예. 잘 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신당에 꼭 바라고 싶은 게 뭐냐면 시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어떤 준비 작업,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서 금전적인 어떤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다 제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전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뭐 이 대표가 지금 표면적으로 20, 30대를 얘기하고 대학생 선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비단 우리 개혁신당은 젊은 사람들을 위한 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출발은 결국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시도하고 도전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치 영역에서 먼저 지나온 선배로서 보니 그 길이 꼭 그렇게 암담하지만은 않다.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나는 뭐 개혁신당의 젊은 친구들이나 또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정치인들, 신진 스타들이 무엇인가 도전하고 시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틀을 깨는 건 결국 선거다. 네. 선거다. 그리고 선거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부심이나 판단이 아니고 그런 지형을 잘 만들어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데 그 전문가는 결국 이준석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나는 지방선거에 희망을 갖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좀 모이고 거물급의 인사들을 영입하고 필요는 하겠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치가 오늘 하루의 선택으로 내일의 변화를 꿈꾸는 게 아니고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정치인데 굳이 우리가 뭐 이제 우리 일반적인 관점으로 내년에
뭐 여러 데서 무슨 뭘 배출하자 네, 그렇게 네, 하지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시도는 꺾이지 않는다. 우리의 도전은 누구도 멈출 수 없다. 그리고 이 일들이 우리가 대선 때 이미 겪어봤지만 무수히 많은 어떻게 보면 우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로 비난을 받았지만 결국 우리는 돌파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제가 총선을 시작하면서 네. 저희 동네에서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같이 하고 싶다고 왔어요. 네. 제가 그 친구랑 한 일주일 동안 고생을 직사게 하고 나서 네. 그 친구 손을 딱 잡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렇지. 끝내고 나면 어. 다음 순간이 오니까 그럼. 거기까지만 갑시다 하고 손을 꽉 잡고 얘기했고 음. 그걸로 홀려가지고 지금까지 저희 어. 사무처장을 하면서 아, 그래요. 혜성아 고맙다. 정치 영역에서 결국에는 누군가가 먼저 가는 길을 만들어야 누군가는 그 길을 편하게 갈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 네. 개혁신당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여기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뭐 기존의 양강 구도에서 뭐 그거 염증을 느끼거나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출발은 뭐였지만 그게 정치의 기본은 아니다. 가치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응집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최고위원 선거 내가 보면서 느낀 감정이 있어요. 내가 느낀 감정이 뭐죠? 뭐냐면 이건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인데.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런 열망을 담아낸다면 이런 열정이 만약 자신의 어떤 그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정치 역사를 바꾸기 위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만 한다면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 최고위원 선거가 뭐 관심을 끄냐, 흥미가 있느냐, 뭔가 흥행을 이루었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이렇게 시도했던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개혁신당의 앞으로의 동력,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발전 방향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에요. 사실 이제 뭐 우리 이성진 위원장 네네네. 누가 잘 알았을까? 그러니까요. 제가 페이스북으로 등록 때문에 머리 길고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신념이나 가치 뭐 이런 것들은 내놓을 수가 없었고. 아니 안 보이고 네. 저 친구는 왜 근데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네. 따고 이렇게 해듯이 하고 좀 색다르다. 어떻게 보면 좀 유별나다. 그렇죠. 예. 좀 일반적이지 않은 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만나보니까 오히려 정말 미래에 대한 걱정과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열정이 막 몸속에 막 불타오르잖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겉모양으로 바라봤던 판단했던 그런 어떤 아주 어떻게 보면 그쵸. 저급한 예. 낮은 시선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꼭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경험치로 볼 때 저 사람은 저럴 것이라고 판단했던 그 선입견이 결국 맞진 않다. 그리고 만나보니 다르다. 근데 이게 만약에 선거가 아니었다면 과연 알 수 있을까? 맞습니다.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등장하고 있었던 후보들을 보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도 다시 한번 좀 내려놓게 되고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치관, 기준점도 조금 내가 수정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제가 만든 거군요. 그런 게 있는 거지. 왜냐하면은 그냥 만들어질 수 없는 게 대화를 해보니까 그 안에 있는 열정이 있네.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집념 이런 걸 갖고 있네. 무엇보다 내가 가장 결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람은 사실 선거하면 이기려고 하잖아요. 네네네. 뭐 승부욕이 있다고 그러고 그런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김을 전제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핵심 주제가 어찌 보면은 더 큰 틀에서 미래의 변화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 건졌다. 하나 건졌다. 왜냐면 이제 이런 거. 나 이거 지지선언인가 이렇게 되면? 아니 지지선언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 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최고위원 선거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이 문턱을 낮추지 않았더라면 발견하기 어려웠던 보석들, 원석들을 지금 보고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단순히 왜 최고위원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맞습니다. 발굴해내고 개발해낼 수 있는 여러
지금 환경이 제가 왜 있다. 이거가 반갑냐면 제가 지금 전국을 다니고 있잖아요. 네. 대구로, 음. 대전으로, 광주로 뭐 여기로 다 다니고 있는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를 제가 정확히 네. 들었으니까 뭐 저가 제 수준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있다. 사실은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당협위원장 분들한테 손을 잡고 저 친구 잘 데리고 갑시다. 그렇지. 이 얘기를 하면서 왔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대부분 제가 이제 뭐 어떤 후보한테도 10년 후에 이준석 네. 얘기를 했지만, 근데 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할 때는 이준석이라는 거대한 어떤 정치의 표본이 있다면 그 표본에 맞추어서 다양한 색깔들이 쭉 모여서 가치를 하나로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를 픽한 이유가 있는 게 제가 그동안 썼던 글을 그대로 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예. 이게 사실 좀 저도 얘기 들으면서 지금 쭈릿쭈릿한데 보이시죠? 그러네. 예.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한국 사회에 와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아니면 정치 현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통합적인 사고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 끝에 조금씩 끌어냈던 말들을 지금 너무 그냥 후루룩 쏟아내시니까 난 이제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제가 요 스토리는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왜 이준석이냐고 물어봤어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궁금하잖아요. 아니 큰 건물들 제가 그동안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이 뭐 실명을 거론하지 않지만 제가 나중에 할게요. 다양한 사람들이랑 되게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그랬는데 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면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퀘스천이에요. 근데 그렇죠. 내일의 대한민국을 충분히 맡겨볼 수 있는 지도자다. 그거. 내일의 대한민국에 이 친구라면 우리 지도자로서 충분히 대한민국을 맡겨도 걱정이 안 되는 지도자. 그건 이준석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고, 아니 뭐 이제 동탄 온 일도 우리가 너무 뭐 여러 가지로 뭐 스토리가 많지만 사실은 우리 이 대표가 처음 여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와서 첫 출발을 할 때 그때도 생각을 해보면 뭐 대구에 나가려고 이미 다 당에서 결정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뭐 또 다른 한 군데 지금 우리 변호사 있는 거기에도 한번 여론조사 돌려보기도 했고 하원 위원장님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동탄을 결정한 이유가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신뢰, 서로 간의 어떤 응원 그런 것들이 쌓여져서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죠. 왜 뭐 여러 사람 중에 아니 왜 목사님이 후원회장을 했냐고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원래 이준석 대표가 저랑 그냥 막역한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래도 여기 왔는데 목사님이 저를 후원회장으로 해주고 응원해 주셔야 제가 마음 편하게 하겠 이런 뜻이지 뭐 이게 무슨 뭐 역학관계가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정말 우리는 그냥 어려운 시기를 같이 걸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당연히 우리도 오케이 하고 이제 하고 시작한 건데 반대가 많았어요. 그래요? 반대가 많았지. 왜 많았냐면 더 큰 사람 이제 뭐 왜 그리 똑똑한 목사님이 그쪽에서 이쪽이 아니라 오히려 아니 왜 뭐 그때만 해도 떨어질 걸 당연한 그쵸 그때만 해도 아니 무슨 지금 뜬금없이 동탄에 와가지고 뜬금없이 이게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아니 왜 그동안 지혜롭게 살았다더니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느냐.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우려와 걱정과 뭐 근데 사실은 비난과 이 이야기는 저희 둘만 할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시기에 저희 당에서 뭔가를 해보고자 해서 왔던 그리고 지난 한 1년간 그 자리를 빈틈없이 지키고 계시는 뭐 사실 많이 떨어졌잖아요. 저희. 그런 분들 모두에게도 좀 되돌려주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때 그런데 이제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이준석이라는 정말 우리가 정치의 미래 어찌 보면 내일의 어떤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지점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게 이제 승리할 줄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좀 뭐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얘기보다도 그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첫날 미리 오셨습니까? 첫날 이게 기도로 예. 축구도 시작한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캠프 마지막 날 그러셨겠죠. 예, 감사 다 기도를 끝나고 올리셨겠죠. 예. 또 기도하고 예.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굉장히 어떤 확신의 마음을 갖고 당선된다고 캠프에서 내가 얘기를 했지 그때 쭉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다 뭐 그때는 뭐 분위기들이 다 뭐 고조돼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으쌰으쌰하고 했었는데 지금 지난날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모해 보일 것 같았지만 그 일들을 이룬 그 주역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지나서 여러 걸 회상해 보면 그 당시로 돌아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하고 우리의 미래에 투자한다.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게 대한민국을 맡겨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 대선에서 뭐 결과가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누구라고 거론할 수는 없지만 단일화 문제에 좀 깊이 관여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다 아실 텐데. 그래서 그때 그냥 너무 그때 제가 어떻게 보면은 후보한테 제가 뭐 계속 끊임없이 권면을 했고 그 당시 때 이제 뭐 2차 토론 하고 나서 나오시면서 바로 저 통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단일화에 대한 어떤 흐름이 비록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포장돼서 만들어지는 건 다른 걸로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이제 결정을 했을 텐데 그때 되게 외로웠겠다. 힘들었겠다. 그렇죠. 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어른들을 많이 만나게 하고 그런 걸 독려하게 만들고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요번에 겪으면서 뭐 우리 교회 뭐 무수히 많이 와서 뭐 거의 단일화 협박하고 할 때 야 진짜 내가 그때 그랬구나 이런 그런 아픈 마음도 있고 근데 그걸 우리가 또 타개하고 잘 견딘 것으로 나는 뭐 누가 이제 뭐 10% 넘었냐 안 넘었냐 이런 말 하는데 지금 이 기조에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는요. 당연하죠. 네, 이걸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개혁신당의 자부심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마터면 10% 넘을 뻔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의 동력을 지금 자꾸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다음 총선, 대선, 지방선거도 뭐 이 대표 손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승리 공식은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보면은 굉장히 희망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이거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러면 어찌됐든 이제 마무리를 슬슬 지어야 될 텐데 우리 당원분들에게 지금 살짝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정치 성수기가 끝나기도 했고 이제 좀 당원들도 좀 빠지는 추세가 좀 있고 이런 상황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단계나 이런 데나 혹은 뭐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침체돼 있고 대체적으로 좀 약간 예민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좀 하나 주신다면 길게 말고요. 너무 길어요 지금. 우리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방향이고 옳은 선택을 했다. 그것이 핵심일 거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본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출발을 자부심으로 걷고 자존감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 성장 동력은 결국에는 역사를 바꿀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이 지금 뭐 어떤 부작용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만큼 우리는 정치 시도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이번에 확인했고 그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말할 때 정치 비수기라고 했는데 침체기도 아니고 비수기도 아닙니다. 원래 선거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시간에 즐기는 겁니다. 그 즐김이 끝났고 우리는 그 희열을 크게 느꼈고 이제 그 희열을 담아서 다음에 또한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 동력을 또 응집시킬 날이 또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방선거가 될 텐데 이번 최고위원 선거 때 한번 그 흥미를 좀 느끼시고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히 좋은 방향의 선택이 될 것이다. 제가 이거 여담입니다. 얼마 전에 이 대표님이랑 이제 사석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는 말이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극우, 극좌 이런 편향적인 사람 너무 싫어. 그리고 막 이런 정치에 너무 이렇게 골몰하는 너무 싫어 그랬더니 이 대표님 얘기가 이랬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정치 중심에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그것이 꼭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든다 이런 것보다도 그 가치를 향해 같이 가고 있다. 그 가치가 우리에게 행복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나아가야 방향은 더 좋은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이송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참 새로운 원석, 보석 찾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맞는 좋은 정치인으로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듣다가 왜 이렇게 뭔가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박수를 쳐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역시 이게 프로셔서. 하여튼 뭐 어려운데 오셔가지고. 아니면 저 난 가는 이거 길에 이 카메라를 이거 왜 들고 와갖고. 사실 제가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무리할 수도 있는 부탁을 드렸는데 또 흔쾌히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저는 저대로 어떤 생각이 있고 방향이 있어서 시작한 일이고 하고 있다고 네네. 생각을 하고 이제 가끔은 비슷하다고 느끼고 가끔은 좀 우리는 좀 뭔가 좀 다른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사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딱 제 말로 제 언어로 네. 얘기를 할게요. 날뛰어야 다음 방향을 만들 수 그럼,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저를 돕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근데 제가 맞춰주려고 노력하면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색깔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내가 나만의 고유한 색깔을 네. 가져야 하고 싶은 대로 막 날뛰고 내 마음대로 해야 다만 방향이 생기고 할 수 있는 지지하는 것들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희 지금 최근에 당이 좀 뭔가 여러 가지로 좀 침체 느낌 저는 좀 느끼고 있고 그렇죠. 뭔가 여러 가지 일들로 북적북적해지는 걸 보면서 누구나 다 이렇게 좀 날뛰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돼서 사실은 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왔습니다. 물론 지지선언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 담으려고도 온 것도 있어요. 예, 어찌됐든 예, 저는 또 동탄으로 가서 오늘 김정철 변호사랑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